이전 강의에서는 우리가 다이렉트 3D 초기화에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초기화가 됐으므로 우리는 뭔가를 출력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정점을 찍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되진 않지만 앞에서 했었던 뭐 백버퍼라든가 프론트 버퍼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성되었으므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화면에다가 이제 다이렉트 3D를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중 버퍼링 방법을 이용하고 그래서 프론트 버퍼, 그 다음에 백 버퍼의 개념을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플리핑이라는 것이 있는데 페이지 플리핑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바로 뭡니까? 프론트 버퍼의 메모리 주소와 백 버퍼의 메모리를 바꿈으로 통해서 이제 모니터에 실질적으로 대응되는 그 같은 메모리를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이 같은 그 두 개의 그 출력하고자 하는 메모리를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페이지 플리핑이라 하고 이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이제 렌더링 해주는 그 부분에다가 직접적으로 코딩을 해줘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화면에다가 뭔가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현재 그 프론트 버퍼, 이것은 지금 모니터와 1:1 대응되고 있죠. 하기 때문에 다음 그려질 그 장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버퍼에 그려지게 되죠. 또한 어떻습니까? 백버퍼하고 또 프론트 버퍼 이 바뀌기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백버퍼에 있는 내용들을 지우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내용을 출력하고 이렇게 바꿔야 되지, 만약에 이 내용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바꾼다고 한다면 이전에 그려졌던 내용들이 그대로 복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기 때문에 막 겹쳐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렌더링 할 때는 백버퍼를 지우고 그 다음에 백버퍼에다 출력하고 그 다음에 전환을 하고 이런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클리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함수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매개 변수가 있는데 요 매개 변수에 대한 내용들은 요 실제 소스를 보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에서 카운트인데 일단 0을 셋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PRECT라는 요 부분이 있는데 PRECT 여기는 뭐 우리가 지우고자 하는 영역을 설정합니다. 근데 우린 전체 영역을 우리가 지우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 null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null도 보세요. 요 메모 주소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0을 넣어도 되는데 null을 넣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래그에다가는 DCD 클리어 타겟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버퍼를 클리어 하겠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컬러, 그래서 어떤 그 값으로 지워줄 것이냐. 우리가 실제 게임에 들어갔을 때는 검은색으로 지우죠. 검은색으로 지우지만 지금은 이제 뭐 푸르스름한 그런 아주 뭐 아무튼 그런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DCD Color X RGB라는 이 같은 매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좀 제가 위에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걸 밑으로 내리고 설명이 됐으니까 이걸 좀 할게요. 자, 이와 같이 DCD Color X RGB라는 매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0025, 그래서 RGB, 레드, 그린, 블루, 여러분 색상 아시죠? 그렇죠? 0에서부터 255까지 갔는데 이 A는 알파 값입니다. 알파 값을 제외한 그 다음에 RGB, 그렇죠? RGB에서 RGB 값을 0에서부터 255까지 값을 넣게 되면 그 색상 값으로 이제 백버퍼를 지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Z, 그 다음에 스텐실 되어 있는데 여기다는 1.0, 그 다음에 0 이란 것을 셋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뭐 Z 버퍼라든가 요런 그 값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뒤에 가면서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스텐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기본적인 셋업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셋업을 해서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셋업을 해주게 되면은 백버퍼를 지워주게 됩니다. 그렇죠? 지워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워진 그 내용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렌더링을 해야 되는데요. 다이렉트 3D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은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을 우리가 호출을 먼저 해줘야 되냐면 디바이스, 그렇죠? 디바이스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다 했죠. 디바이스에 begin sinc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begin since를 먼저 호출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윈30에서 보면은 WM paint, 그렇죠? 이 메시지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begin
begin 뭐 paint, 그렇죠? 그 다음에 end paint, 그렇죠? 이런 함수를 호출해 줬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begin since를 해주게 되면 다이렉트 3D를 출력할 수 있는 그 같은 준비 작업을 디바이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코드가 수많은 코드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을 다 출력할 코드가 끝나면은 어떤 걸 호출해 준다? end since라는 이 그 함수를 호출을 해줘만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무엇과도 동일하냐면 오픈GL도 여러분들 3D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오픈GL에서도 동일한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3D에서도 이와 같은 두 개의 출력하기 이전에 이 같은 두 개의 함수를 호출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출력하는 코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begin since와 end since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플리핑. 자, 화면에 대해서 이제 다 백버퍼에다가 내용을 다 썼습니다. 그렇죠? end since가 호출되면 이제 백버퍼에 대한 내용을 다 했고 그 메모리는 이제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탁 락을 걸어버리게 되죠. 하게 되면 그 다음 동작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페이지 플리핑이죠. 그래서 페이지 플리핑을 해주는 함수, 바로 presen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널 그죠? 널널합니다. 그죠? 널 값을 전부 다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이것도 중요한 건 뭐니까 present라는 이 함수가 뭡니까? 디바이스의 멤버 변수죠. 그죠? 그래서 디바이스의 present에서 이렇게 널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렌더링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렌더링에 관련된 전체 소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에 대한 기본 소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윈메인에서도 호출해만 함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뭐 대문자 보이드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소문자 보이드가 똑같습니다. 예. 자, 볼까요? 자, 디바이스가 널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계속적으로 돌아야 되겠죠. 그렇죠? 혹시나 뭡니까? 그 다이렉트 3D가 디바이스가 생성이 안 됐다고 하면은 렌더링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어, 그렇죠? 앞에서 했던 그 셋업 그대로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begin since. 보통 이렇게 코드를 많이 씁니다. begin since에서 그것이 success가 되었다 하면 매크로, success가 되면은 그 리턴 타입 있죠. 그래서 success라는 매크로를 이용하면은 그 결과를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uccess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true가 되죠. true가 리턴 됩니다. 하게 되면은 뭡니까? 실제로 렌더링 하고, 그 다음에 end since를 이렇게 호출해 주죠. 그 다음에 끝난 후에는 뭡니까? 이와 같이 present에서 널 이렇게 해서 device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기본적인 그 렌더라는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만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호출을 어디서 해주면 좋을까요? 자, 여기 보게 쭉 내려가면 지금 우리는 업데이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무한 루프죠. 그렇죠? 무한 루프, 메시지 루프 요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뭡니까? 요 밑에 else 이 부분에 렌더가 들어가 있죠. 지금 업데이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업데이트 할 만큼의 어떤 뭐 데이터가 없죠. 그 다음에 게임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동시켜주는 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화면을 출력해 줄 수 있는 기본 환경은 우리가 만들 수 있죠. 하기 때문에 이 렌더라는 부분을 이렇게 호출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소스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다 쓴, 그 다음에 윈도우가 해제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 디바이스와 다이렉트 3D를 해제를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서적인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이렉트 3D 시스템 자체는 맨 처음 생성됐죠. 거기에서부터 디바이스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제를 할 때는 디바이스를 먼저 해제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뭐 해야 됩니까? 다이렉트 3D 자체를, 시스템을 어떻게 했습니까? 릴리즈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릴리즈라는 함수가 이 디바이스를 해제하는 것이요, 이 디바이스를 어떻게 하면 해제해주는, 시스템을 해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널이 아니냐? 널이 아니면 디바이스 생성되었기 때문에 릴리즈 해주고, 널이 아니냐? 아니면 뭐 3D가 생성됐죠. 그렇기 때문에 릴리즈를 해주는 함수를 이와 같이 만들 수 있고, 이와 같은 그 함수들은 어디서 호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윈도우가
해제될 때 어떤 메시지가 발생합니까? 물론 그 윈도우 모드이기 때문에 WM close라는 메시지를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WM destroy destroy라는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 두 메시지 고에 이와 같은 cleanup이라는 요 그 함수를 호출해 주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WM close라는 메시지가 발생한 다음에 뭡니까? WM destroy라는 이런 메시지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WM close라는 메시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WM close 메시지가 발생한 시점은 윈도우에서는 언제입니까? 바로 요 곱하기, 그렇죠? 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WM close 메시지가 발생하고 WM close 메시지는 다시 WM destroy 메시지를 발생을 시켜줍니다. 하기 때문에 WM destroy라는 이 메시지 안에다가 이 cleanup이란 함수를 호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해제되기 전에 이와 같은 사항들을 전부 다 해제를 다 하죠. 그 다음에 윈도우를 해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이 이제 다 끝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예쁜, 그렇죠? 다이렉트 3D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응용 프레임을 하나 생성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최초의 다이렉트 3D를 이용한 게임 프레임을 작성하기 위한 기본 환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전체 수술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업데이트라는 함수, 클린업, 그렇죠? 클린업 이렇게 이 함수가 있는데요. 자, 이 함수는 어디서 호출할 수 있습니까? 윈도우 프로시저, 그렇죠? 윈도우 프로시저도 그대로 뒀습니다. 그렇죠? 윈도우 프로시저 두고,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 밑에다가 클린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화면 우리가 그 윈도우를 늘리거나 이럴 때마다 그 창의 크기가 변하죠. 창의 크기가 변할 때마다 다이렉트 3D도 어때요? 그게 따라서 이렇게 구동이 돼야만 출력이 돼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WM 페인트에도 렌더라는 요 부분을 호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WM 페인트 했을 때 여기 보면은 비긴 페인트, 엔드 페인트 있죠. 그래서 비긴 페인트, 엔드 페인트 지워주세요. 비긴 페인트, 엔드 페인트에 있으면 GDI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워주고 이제 순수하게 다이렉트 3D만으로 그 클라이언트 영역을 이제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렌더 요 부분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에다가 클린업. 그래서 포스트 QIT 메시지는 WM QIT, 그렇죠? WM QUIT라는 메시지를 발생해 주죠. 요게. 그래서 메시지 버퍼에다가 뒤에다 딱 넣어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WM QUIT 메시지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했던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그렇죠? 여기 메시지 루프인데요. 메시지 루프에서 요게 동작하겠죠. 그렇게 해서 while 루프를 나오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종료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이렉트 3D에 대한 기본적인 그 셋업과 생성과 그다음에 기본 우리가 앞으로 프레임할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그렇죠? 이런 화면을 이제 출력해 볼 수가 있죠. 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요 지금 나오는 요 파란 화면이 지금 다이렉트 3D가 렌더링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도 해도 상관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강에서는 지금과 같이 다이렉트 3D의 기본 환경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적인 부분을 배우는 이유는 다이렉트 3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셋업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간소해진 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과거에는 굉장했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쭉 할 겁니다. 하고 뒤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프레임워크로 넘어가서 자동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전환이 되고 하는 부분을 이제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지금 했던 이와 같은 셋업 부분들이 이제 좀 안정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이렉트 X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진짜 수많은 그 같은 셋업들이, 하드웨어에 대한 셋업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동작하지만 또 어떤 특수한 그 카드일 때는 또 다르게 동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이렉트 3D에서 제공해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완전히 다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C++의 상속이라는 개념,
또는 그래서 상속할 때 is 어로 해야 될 것인지 has 어로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보초를 통해서 가상함수를 통해서 하는 방법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부불 동영상 강의 완강한 그 내용만 봐도 여러분들 요 정도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상기하시면 되고요. 그건 이제 또 뒤에 가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번 1강에서는 일단 다이렉트 3D 기본 환경 만들기부터 했었고, 그 다음에 뒷강에서는 요것을 조금 더 진보시킨 그런 내용들을 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강의 내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